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면 100%의 확률로 후회는 합니다. 여러분 저 라식 수술 예약했어요. 갑자기 원데이 렌즈가 몇 개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라식 수술할까? 그래서 방금 병원에서 전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시력 교정술을 받기로 하고 10년이 넘는 렌즈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컬러 렌즈에 집착하던 시기가 있어가지고 시력 교정술 이런 건 아예 관심도 없었거든요. 근데 한 1, 2년 전부터 뭔가에 집착하는 내 모습이 그냥 싫어가지고 일부러 투명 원데이 렌즈 사서 끼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눈 아래 색깔이 있나 없나 별로 상관이 없어져서 이럴 거면 라섹을 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마음먹은 그 날로부터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에 검사랑 수술 예약까지 잡았습니다. 렌즈를 안 껴야 된대요. 렌즈 안 끼고 안경 벗고 샤워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4일간 열심히 안경을 끼고 생활을 했고요. 예약 날짜에 병원에 가니까 슈의 초코 공장처럼 안압 검사입니다. 이건 굴절 검사입니다. 난시 검사입니다. 무슨 검사입니다. 무슨 검사입니다.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미 지쳐가지고 이제 시력 검사를 마지막으로 수술 전에 필요한 검사 같은 건 다 끝나고 상담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 결과가 완전 안 좋을 줄 알았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렌즈를 끼기도 하고 매일매일 꼈으니까 최악까지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라식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라섹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뭐 스마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뭐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제 검사 결과는 시력은 6.50 마이너스 6.50 근시에 해당하고 난시는 심하지 않은 편이라고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게 각막 두께거든요. 이 각막 두께가 얇으면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각막 두께가 굉장히 얇을 것으로 예상하고 갔는데 500에서 550이 평균인데 저는 각막 두께가 510 정도로 평균이긴 한데 얇음에 가까워. 그래서 라섹으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스마일 라섹인가? 그걸 생각하고 갔는데 스마일 라섹은 진짜 그냥 몇 시간 아프면 당장 뭐 얼마 후부터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돈이 얼마가 됐든 그걸 하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만약에 나중에 다시 재수술을 하거나 재수술을 안 하더라도 각막 두께를 최대한 유지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제일 덜 깎는 걸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종류도 아예 모르고 갔는데 몰라요. 아무튼 그냥 추천해 주시는 대로 라섹하고 각막 강화술이라고 라섹으로 이제 레이저로 깎고 나서 무슨 뭐 비타민 뭐 어쩌고 해서 뭐 각막을 아무튼 강화하는 수술이래요. 각막 강화술. 그것까지 하는 걸 추천하셔가지고 그렇게 두 가지를 했어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평균이라고? 얇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 안에 들었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정 시력. 제가 렌즈랑 안경이 교정 시력이 0.9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수술하면 1.0이 된다는 거예요. 1.0이 너무 나한테 꿈 같은 수치인 거야. 교정 시력 1.0이라고 적혀있는 게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제가 라섹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 5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는 수술 당일까지도 아예 알아보지 않고 갔기 때문에 라섹 차이도 몰랐고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뭘 들어도 몰랐던 사실이었겠지만 몰랐던 사실 5가지 중에 첫 번째, 수술 당일에는 얼굴에 보습제 말고는 아무것도 바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술 전에 꼭 확인하세요 하면서 보내준 링크에 스킨케어만 바르고 오세요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선크림은 발라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선크림을 바르고 갔어요. 선크림도 지우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클렌징 제품이랑 스킨케어를 챙겨가려고 했는데 까먹은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선크림도 지워야 된대. 그래서 세안하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잘 돼 있긴 했었거든요. 클렌징 제품이랑 스킨케어 이런 거. 근데 알죠? 저는 피부과에 가도 피부과에 비치된 제품도 안 쓰고 맨날 패드랑 뭐 클렌징 할 거랑 무슨 선크림, 크림, 앰플 막 이런 거 다 챙겨가는데 거기 있는 걸 쓰기가 너무 찝찝한 거야.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안 바를 수도 없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여러분은 꼭
선크림을 바르고 가실 거라면 클렌징 제품이랑 기초 제품 꼭 챙겨가세요. 꼭. 여러분은 꼭 챙겨가세요. 두 번째, 라식 수술하면은 4일 동안 세수를 못해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 물에도 어쨌든 균이 있고 이렇게 해서 눈이 들어가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세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보를 수술 끝나고 들어가지고 당황스러워서 패드로만 세수를 했거든요. 여기 정도는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물로 닦긴 했는데 아무튼 4일 동안 세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닦을 수 있는 패드 제품이나 화장솜 같은 거 안 쓰신다면 꼭 구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샤워 같은 거 할 때 조심하라고 하기도 하셨고 머리 감을 때도 이렇게 하면 물 이렇게 튀잖아요. 엎드려서 진짜 조심히 감았어요. 물 안 튀게. 그리고 세 번째, 안약이 정말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눈 수술했는데 안약 정도야 넣어야 된다고 알고 계실 테지만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 드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 전에 넣으시고요. 이 약은 수술 후 일주일까지만 넣으시고요. 이 약은 소진될 때까지 넣으시고요. 이 약은 하루에 4번 넣으시고요. 안약끼리는 서로 넣으실 때 5분간의 간격을 두셔야 되고요. 이 안약은 넣고 나서 다른 안약을 넣을 때 최소한 15분의 간격을 두셔야 하고요. 뭐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게 저의 라섹 키트인데 여기에 저는 이제 지금 수술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니까 버린 것도 꽤 많아요. 버리지 말고 보여드릴 걸. 일단 지금 쓰는 안약은 이렇게 3개인데요. 인공눈물이랑 겔 타입으로 된 인공눈물, 그리고 이거는 항생제인가? 이렇게 눈 이렇게 보고 넣을 수 있는 거울도 넣어놨고, 이거는 이제 찜질하라고 주는 팩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수술하고 이러면 뭔가 그 부위가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냉찜질을 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냉찜질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게 올리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잖아. 근데 그거를 눈꺼풀 위에 올려? 할 수가 없어요. 눈 위에 벽돌 올려놓는 거랑 똑같고, 이게 올려놨는데 조금만 움직인다? 그대로 지옥행이거든요. 냉찜질 솔직히 이걸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왜 이걸 안 버리고 있냐면 이게 인공눈물인데 겔 타입으로 돼 있어요. 약간 더 촉촉하더라고요. 인공눈물보다는 촉촉한 느낌이 빡 들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눈에다 넣고 이걸로 온찜질을 해줍니다.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안약 이거는 언제까지 사용하면서 이렇게 막 이런 종이를 주거든요. 안 보여. 언제 넣으세요라고 써져 있는 종이를 주는데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뭘 언제 넣어야 되는지 알면 넣겠는데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눈이 계속 너무너무 아프니까 한 5초에 한 번씩 안약 넣을 거 없나 하면서 계속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하나 또 버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좀 약간 수치스러운데 빵꾸가 뚫려있는 고글 같은 걸 주거든요. 자다가 눈 비비거나 할 수 있으니까 보호 고글을 쓰고 자야 돼요. 근데 그게 정말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혼자 자도 약간 수치스러워요. 약간 뽀로로 같은 느낌이 되거든요. 보호 고글 등등등등 해가지고 진짜 짐을 이만큼 가져오게 됩니다, 집에. 그리고 4번째, 레이저로 깎는 수술이 끝나면은 보호 렌즈라는 걸 껴주시거든요. 그냥 투명 콘택트 렌즈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렌즈를 4일 동안 끼고 있어야 됩니다. 이물감이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야 돼요. 너무 억울합니다. 물론 보호 용도의 렌즈이지만 난 분명히 라섹 수술하고 왔는데 렌즈를 끼고 자야 하는 미션을 받아서 온다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마지막, 몰랐던 사실 5번째. 수술을 하고 나면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닌 상태가 한 일주일은 갑니다. 완전 안 거슬릴 때까지는 한 10일은 걸리는 것 같아요. 안경을 안 꼈을 때 안 보이는 건 멀리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것도 안 보이고 이것도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여요. 어떤 거리에 있든 똑같은 수치의 블러 값으로 보입니다. 핸드폰 알림 같은 거는 읽을 수도 없어요. 수술을 끝냈는데 첫날은 별로 아프진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별로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수술 끝나고 촉촉촉 나와서 식당에 갔는데 너무 시린 거예요. 눈이 아프면은 정신이 아득해져. 그래서 진짜 밥 먹을
너무 힘든 거예요. 밥을 거의 먹지도 못하고 원래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갈 예정이었거든요. 왜냐면 뭐 지하철 탈 수 있대요. 운전만 안 하면 된대요. 근데 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정신이 막 몽롱하고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진짜 거의 실신하듯이 차에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눈 감고 이제 이렇게 실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한 4시간 누워있다가 좀 괜찮아져가지고 밥 먹고 TV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밥 먹으러 가겠다고 10분 동안 걷고 이러면서 바람 맞고 빛 계속 식당에서 빛 들어오고 막 그렇게 나대가지고 아팠던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은 수술하고 나와서 아프지 않은데? 라고 생각해도 집에 가서 불 끄고 누워있으세요. 저처럼 나대지 마시고요. 첫날은 그렇게 제가 나대서 약간 아팠던 거 빼고는 불편한 정도? 그냥 딱 그 정도였어요. 렌즈 끼고 있고 막 이런 게 불편한 정도? 근데 이게 이름이 투데이 라섹인데 수술 다음날 개 아픈 거야. 마늘을 내 눈 곡률에 잘 맞춰서 이렇게 깎아가지고 눈 아래 그대로 이렇게 되고 있는 느낌? 그게 계속 하루 종일 강도의 차이지 계속 이어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렌즈에 혹시 찢어진 거 끼거나 아니면 렌즈 중간에 뭐가 이렇게 묻었거나 뒤집어서 끼거나 이러면은 아 뭐야 잘못 꼈어 이러면서 빼잖아요. 근데 그 제일 아픈 최고 고통이 계속되는 느낌이에요. 렌즈를 분명 잘못 낀 것 같은 아픔인데 뺄 렌즈가 없는 그 아픔. 그래서 하루 종일 눈물 조록조록 흘려야 되고요. 자고 일어나면 눈이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 부어있어요. 아프고 건조해서 눈물이 계속 나니까 진짜 자고 일어나면 개웃기게 생겼거든요. 딱 72시간 아팠고요. 진짜 놀랍게도 3일차 되던 날 오늘 3일째인데 왜 이렇게 아파? 하면서 이제 주먹으로 박박 치고 있었는데 거의 72시간 된 오후 4, 5시 이때쯤에 안약을 넣어야 돼가지고 그냥 딱 넣었는데 갑자기 시야가 확 벌어지면서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글씨가 실시간으로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이후의 고통은 햇빛 있으면 굉장히 나가기 무서워지고 갑자기 밝은 빛 들어오면 너무 무섭고 눈이 너무 부셔요. 잔잔한 뻑뻑함과 아픔과 시림과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또 일주일 정도 갑니다. 그래서 존나 말이 안 되는 게 뭐 투데이 라섹 뭐 하면서 뭐 회사원분들도 받으셔가지고 월요일에 출근하세요 뭐 요러던데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수술 후에 4일인가? 그 정도 되면은 보호 렌즈를 빼러 가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마취 안약을 넣고 하는지 몰랐네. 눈을 마취됐어요. 1시간 걸려서 왔는데 20분 기다리고 5초 만에 끝났어요. 렌즈 빼고 나서 2주 후에 검사 오세요 해가지고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요. 그냥 가면은 시력 검사를 합니다. 근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1.0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또 몇 개월 간격으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귀찮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안경을 새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행복회로 돌리는 중에 눈이 안 작아지는 무태 안경을 굉장히 끼고 싶었거든요. 수술하면요 이 안경 들고 가서요 저 이거 도수 없는 걸로 렌즈 바꿔주세요. 라섹 해가지고 렌즈를 바꾸려고요. 안경 이거 많이 물어보셨는데 성익대 정문에 아이월드라는 안경점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무태 안경 보여주십시오 해서 그중에서 약간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안경 렌즈 알은 뭐 이 정도 해가지고 해주세요 해가지고 맞췄던 건데 이번에는 패션 안경이잖아요. 그래서 알을 좀 더 크고 네모나게 해가지고 자외선 차단 렌즈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했거든요. 선글라스 안 끼고 싶을 때는 그냥 안경을 쓰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자외선 차단 렌즈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안구 건조증이나 이런 거 뭐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 눈은 언제나 건조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유난히 더 건조해졌다? 라는 느낌은 정말 눈이 촉촉했던 분들만 느낄 것 같고 야간 동공 크기가 크면 클수록 빛 번짐이 많이 남을 수 있대요. 근데 제가 야간 동공 크기가 큰 편이라고 하셨거든요. 여기가 7, 8이면 제일 높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큰 편인 거지. 운전하고 이럴 때 느낀 점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진짜 생활에 불편함 그 전이랑 확연하게 차이나게 빛 번짐이 더 생겼다 뭐 이렇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전에도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이거 시력 교정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DM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면 100%의 확률로
후회는 합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이에요. 진짜 2, 3일 동안은 그 말이 딱이야.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지. 안경 쓰면 보였는데 아프기만 뒤지게 아프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경도 못 쓰고 안 보이고 막 답답하고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후회는 하거든요. 진짜 너무 아프니까. 근데 역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그런지 후회를 하는데 후회한 걸 또 까먹어요. 그래서 투데이 라식이라고 하는데 절대 투데이만 아프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고 가장 좋았던 거는 제가 얼마 전에 2박 3일 놀러 갔다 왔는데 원데이 렌즈 챙기고 렌즈통 챙기고 리뉴 챙기고 뭐 이러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은 거 자기 전에 TV 보다가 잠들 수 있는 거 피곤할 때 뺄 렌즈가 없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